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예상 체결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일장 우리 증시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으로,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오늘 장 전에는 또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1분기 42만 2천여 대 인도했다. 역대 최대 분기 기록 달성을 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전기 대비 플러스 4% 역대 최대인데, 자, 오늘도 역시 2차 전지 관련주들 날아오를 수 있을지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난 31일이었죠. 3월 31일에 미국 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침 IRA 관련해서 세부 방안이 또 나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양극화 물질은 부품에 불포함이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 양극화 물질 관련주들 어떻게 좀 움직여주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4일째 상승 마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그 상승 흐름 이어가 줄 수 있을지 양시장 어떻게 지금 예상 체결 지수 만들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장 미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 또 2차 전지 관련주들 좋은 모습 보여줄 걸로 미리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0.8% 높게 출발하면서 2,496.78포인트, 2,500선 두드려줄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 1.11% 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857.05포인트로 860선에서 조금 못 미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흐름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기분 좋은 출발 예상되는 가운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표정 짓고 있을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보합 출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부터 삼성 SDI 모두 빨간불 출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강하네요. LG에너지솔루션 1.03% 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고, 삼성 SDI는 2.04% 상승 출발 역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반도체 먼저 좀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이번 주 금요일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를 한다라는 이야기 앞서서도 전해드렸습니다. 0.16%로 오늘 조금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어쨌거나 빨간불 켜면서 64,100원 출발 준비하고 있는 삼성전자고요. 자, 지금 어닝 쇼크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아주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감내를 하고 있는 분위기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5%가량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만약에 바닥을 이번에 확인을 시켜준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반등도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실적 부진 반도체 영향이 좀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담당하는 DS 부문 1분기에 최대 4조 원대 영업 손실을 낼 수도 있다라고 증권가에서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안에서 이 반도체 부문은 반드시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SK 하이닉스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보다 흐름 좋게 가져갑니다. 1.58% 높은 출발 준비하면서 9만 원대에서 오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있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업종, 반도체 업황 국내에서 이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작년 4분기에 이어서 2분기 적자 연속으로 이어갈 가능성 상당히 크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자 규모 4조 원 이상으로 예상하는 증권가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분기 매출 전망치도 지난해 1분기 대비 60.1%가량 줄어든 수치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미국 마이크론에서 확인이 됐듯이 SK 하이닉스 역시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온다고 해도 앞으로 좀 바닥을 다져주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면 SK 하이닉스 역시 주가의 반등세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1.03% 상승폭 가져가면서 59만 원 출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 시즌이 그다지 두렵지 않은 기업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지금 국내 상장사들 1분기 실적에 좀 공포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한들 LG 에너지 솔루션은 국내 1위 배터리 업체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IRA 세부 방안도 발표가 된 만큼 계속해서 좀 상승 탄력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매출 추정치도요. 작년 1분기에 대비로 따져보면 94%또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삼성 SDI는 전일장에서도 1.94%, 2%가량의 상승폭을 나타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2% 넘는 상승폭 보여주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데 삼성 SDI는 지금 업종 내 토픽으로 제시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의 배터리 연구소를 설립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물론 유럽과 미국의 시선이 많이 쏠려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소재 면에 있어서는 중국을 놓치고 갈 수 없다라는 삼성 SDI의 그런 포석이 중국 공장으로 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오늘 2.04% 상승 출발 준비하면서 75만 원 출발 준비하고 있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보합으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일장에서 0.77% 상승 나왔었고요. 지금 적극적으로 증설을 꾀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적극적으로 증설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수주에 대한 자신감이 증설로 표출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 역시 실적 시즌이 두렵지 않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지금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 최초로 매출 3조 원 돌파를 했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고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은 모두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2.39%로 상승폭 가장 크게 가져가고 있고요. 물론 지금 진단 쪽을 좀 내려놓고 신약 개발 쪽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밝힌 LG화학이긴 합니다만 오늘 2차 전지 특히 배터리 쪽에서 특히 소재 쪽에서 강세 보여줄 것으로 보이면서 오늘 가장 크게 상승폭 가져가면서 72만 9천 원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적 시즌 두려운 기업, 두렵지 않은 기업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는 실적 시즌이 두렵지 않은 대표적인 기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내 상장사 분기 영업이익 1위에 오를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하락장에서도 주가가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들 현대차와 기아에서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늘 나란히 0.8%가량 상승폭 기록을 하면서 현대차는 18만 6천 원, 기아는 8만 1,700원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국제 신용평가사죠. 피치가 현대차와 기아의 등급 전망을 나란히 좀 상향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수익성이 높은 SUV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상당히 좋게 보인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등급 전망을 상향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지금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역대 3월에도 최다 판매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다만 전기차 부분에서는 좀 판매가 감소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1.98%로 상당히 높은 상승폭 기록을 해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 소식이 들려온 이후에 주가 상승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도시 전역의 디지털 트윈에 맞는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네옴시티 수주전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네이버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들 일제히 상승불 켜고 있고요. LNF 증권가에서 좋은 전망 나오고 있고 관련 섹터들 중에서도 가장 상승 탄력 크게 받아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12.76% 강한 상승불 켜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자, 6위부터 10위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카카오게임즈, 셀트리온제약 보합 출발, 펄어비스는 하락, 오스템 임플란트와 JYP 엔터테인먼트는 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힘찬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일장 미증시 3대 지수 영향, 그리고 미국의 IRA 세부 규정, 거기다가 테슬라의 1분기 실적까지 오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과연 2,500선 코스피 뚫어주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하루입니다. 자, 일단 원달러 환율은요, 0.22% 상승하면서 1,301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0.36%, 코스닥은 0.39% 상승 출발하면서 코스피는 앞서서 살펴봤던 예상 체결지수보다는 조금은 낮게 움직이고 있네요. 2,482.07포인트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850선 위에서 850.92포인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 상당히 상승 탄력 기대가 되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어떤지 화면 통해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보시면요. 대체로 빨간불이 강하기는 합니다. 그 와중에도 파란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보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빨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 삼성전자와 LG 에너지솔루션이 하락으로 오늘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0.78%, LG 에너지솔루션이 0.51% 조정이 좀 나오고 있네요. 앞서 살펴봤던 예상 체결지수의 흐름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23%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삼성 SDI는 LG 에너지솔루션과는 조금 다르게 0.54%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상승폭이 좀 둔화되면서 0.14% 상승으로 바뀌고 있네요. 하락 전환까지 합니다. 자, LG전자 0.17%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서비스 업종 보시면 네이버 0.5% 상승 흐름 일단은 이어가는 모습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상승폭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카카오 0.49%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강하게 흘러가고는 있지 않은 월요일 시장 초반입니다. 금융업은 오늘 전반적으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거기다가 화학업종 보시면요. 오늘 화학업종이 그나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화학이 0.98%, SK이노베이션 1.62%로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오일이 4.49%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요. 오늘은 반도체가 좀 약합니다. 반도체 그동안 굉장히 강한 빨간불을 켜줬던, 특히나 금요일장에서 강하게 움직여줬던 반도체였는데 오늘은 SFA 반도체만 2.47%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보시면 LNF가 일단은 상승폭 가장 크게 가져갑니다. 6.86%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LNF 살펴볼 수가 있고요. 화학업종 전반적으로 보시면 2차 전지 전해질 쪽 영위하고 있는 첨보이 1.6%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영위하고 있죠. 1.12%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화학업종은 코스닥에서 잘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오늘 앞서서 예상 체결지수 살펴봤던 것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폭이 좀 약하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에선 제약업종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관련해서 1.93%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HLB가 0.14%, 지금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케어젠이 4.87%로 가장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까지도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앞서서 살펴봤던 예상 체결지수에 비해서는 좀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시장 흐름도 역시 좀 상승폭이 둔화되는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매매 상황은 좀 어떤지 수급 상황도 자세하게 짚어본다면 그 이유가 더 자세하게 드러날 수 있겠죠. 저희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앵커님 지금 개장 시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약해지고 있죠, 시장이. 그래서 제가 이유를 지금 이제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원달러가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0.6% 이렇게 하면서 1309까지 지금 터치를 하고 있어서 외국인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파는 그쪽으로 지금 가는 모양입니다. 선물이 한 1000개역 정도 벌써 팔았고 콜옵션 이게 올라갈 거를 생각하면 콜옵션을 많이 사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4,700계약을 지금 팔았잖아요. 그리고 풋옵션은 내려갈 거를 이제 베팅을 하는 쪽인데 오히려 이쪽은 8,000계약이나 이렇게 지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옵션은 팔고 풋옵션은 대량으로 지금 사들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밑에 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인 거고 코스피에서 한 700억 정도 팔았고 코스닥에서 940억 이렇게 팔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환율이 1,309원대까지 올라간 거를 지금 장 초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 쪽에서 81억 정도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보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마이너스 1% 밑으로 지금 떨어지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고 셀트리온은 뭐 2% 지금 올라가면서 순매수 가장 상위로 올라섰습니다. 코스모화학도 오늘 뭐 전체적으로 32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6.7%, 삼성 SDI 0.5%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를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이너스 1%는 빠지고 있습니다만 기계적으로는 42억 정도 지금 사들어오고 있다. 그 2위는 성일 하이텍 플러스 2% 올라가면서 프로그램 쪽에서 17억 정도 사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SPG 휴림로버, SBB테크 전체적으로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지금 처져 있습니다. 순매도 쪽을 보니까 오늘도 그 외국인들은 그 2차 전지 중에서 LNF를 330억 정도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9.7%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최근에 뭐 국내사도 그렇고 외사도 그렇고 지금 중립 정도의 매도에 가까운 중립 정도의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계들은 계속적으로 180억 이렇게 팔고 있다. 에코프로비엠도 장 초반에 플러스였습니다만 지금 보합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130억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지금 마이너스 0.5%로 이렇게 이제 반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피에서 프로그램으로 매도는 지금 최상위가 546억을 매도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주가는 7%나 올랐네요. 계속적으로 그 IRA에서 이제 관련되는 긍정적인 뉴스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같이 포스코 같은 계열이죠. 포스코 퓨처엠 오늘은 2.6% 올랐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211억 정도 이렇게 팔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은 마이너스 110억 정도 이렇게 팔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하락 반전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97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1,100억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0억 정도 현물 시장에서 팔고 있고 선물에서도 2,400계약까지 지금 순매도 폭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다. 이유는 콜옵션도 풋옵션도 지금 반대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지금 원달러 환율은 1,310원까지 오히려 치솟고 있다. 이게 주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개장 초반보다도 지금 기대했던 만큼 흐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0.15%까지 하락 전환을 한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29%로 상승 흐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좀 기대했던 만큼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지금 개장 흐름보다도 둔화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이유, 강관우 앵커가 짚어줬듯이 풋옵션의 움직임 그 원인 제공하고 있고요. 환율과 수급도 보면 지금 시장 흐름에 답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순매도 보면 오늘도 역시 외인들은 LNF 팔아내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잘 가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LNF 쪽에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반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 역시 상승 흐름은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역시 비슷하게 프로그램 매도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장 흐름이 초반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 않는 이유
그 이면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강관우 앵커와 함께 개장 시황 빠르게 짚어봤고요.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실시간 특징주 짚어보는 시간으로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현재 시장 흐름 살펴보면 코스피는 하락 전환하고 낙폭 조금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0.23%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23%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849포인트 선에서 850선은 조금 무너진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 흐름과 함께 실시간 특징주 짚어보는 시간인데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흐름 지금 사실 좀 상승폭 크게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이거는 긴급 이제 그 오펙에서 한 116만 배럴인가요? 감산 얘기가 나왔죠, 새벽에. 그것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 나스닥 선물도 지금 개장하고 나서 0.3%에서 0.4% 정도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고, 달러가 좀 강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국내 원화를 약세를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나스닥 선물이 조금씩 더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아직은 현재 정도, 그러니까 막 개장했을 때 정도 수준에서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상당히 강했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선 매물이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한 0.96%, 0.7%까지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 자체도 좀 보신다라면 지금 유가 선물 시장에서 보면은 한 6% 정도 급등을 해서 80달러, 순간적으로 81달러까지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80달러가 계속 지켜진다라면 조금 국내 시장에서는 좀 부담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 초반에 약간의 흔들림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것이 뭐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한 하루 혹은 1박 2일 정도 흐름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일부 섹터에서는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본다라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수급이라든지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코스피가 0.2%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이 0.3% 정도 상승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 시장과는 다르게 우리 시장 지금 좀 흐름이 잘 안 나오고 있는 부분, 오펙 플러스의 감산 발표가 주가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유창희 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발표한 내용 짚어드리면요, 자발적 감산이고요,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하루 116만 배럴 정도 감산을 하겠다 밝힌 상황입니다. 오는 5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감산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국제 유가에도 영향을 좀 미칠 텐데 앞서서 자막으로도 살펴보셨습니다만 배럴당 10달러가량 상승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이슈인 것 같고요. 환율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1,310원대까지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도 오늘 양 지수의 흐름에 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의 흘러가는 방향을 봤을 때는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개장 특징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포착된 종목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개장 특징주 5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포스코 홀딩스고요. 두 번째 종목은 후성입니다. 이구산업, 포스코 스틸리온, SO일까지 이렇게 5종목인데 오늘 포스코 관련주가 2종목이나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개장 특징주 5종목, SBI 인베스트먼트가 제일 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EV 첨단 소재, LNF, 포스코 ICT, CIS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포스코 관련주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고 있는 상황이네요. 코스피 먼저 살펴보면 포스코 홀딩스, 후성, 이구산업, 포스코 스틸리온, S-오일 이렇게 5종목이었는데 앞서서 좀 살펴봤을 때 그리고 이슈를 짚어봤을 때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이 좀 S-오일의 주가도 함께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5종목 살펴봤을 때 우리 유창희 대표님께서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결국엔 또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항상 말하지만 네. 요즘에 뭐 또 2차 전지야 뭐 하는 또 차전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어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15% 이렇게 큰 종목이 15% 정도 오를 정도이기도 했었고 오늘도 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난주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IRA 어떤 기대감들,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 배터리로 일원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이제 4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장세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습니다만은 석유화학 쪽하고 철강 섹터는 업황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철강 쪽은 조업이 수가 좀 늘어나는 부분들도 좀 수익을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실적 대비 약간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이 또 포스코 그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즘엔 참 고점을 함부로 예단하기가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많이 오른 감은 있죠. 거의 한 20% 가까운 16, 17%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거에 장기간 한 2달 정도 행보를 하다가 양봉이 나오고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업황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같이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한 41,000원, 4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난주에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그 고점을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열어놓을 필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리 가격이죠. 구리 가격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좀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14% 정도 상승하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1월부터 행보세를 보여주면서 의미 있는 돌파 양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S-오일은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오늘 유가가 급등을 해서 같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만약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지금 $80까지 올라왔는데 선물가 기준으로 계속 올라간다. 특히 이제 뭐 5월, 6월 휘발유 소비가 가장 많은 시즌이 접어들고 유가는 거기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뭐 $100까지 간다라면 정제 마진이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80 중반까지 올라가고 나서 더 이상 상승 모멘텀이 없다.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S-오일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올라갈수록 비중을 줄이신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코스피는 2차 전지 관련된 섹터 그리고 철강 쪽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고 나머지는 이제 약간의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들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번 주에 삼성전자 잠정 예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눈치 보기 장세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그리고 철강 쪽이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에 정유주도 조금 튀어오르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뭐 코스피 특징주 5종목 살펴봤을 땐 결국엔 또 2차 전지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IRA 기대감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는 포스코 관련주들이고 포스코의 밸류체인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거기다가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앞으로도 조금 더 주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짚어주셨고요. 모두 2차 전지 쪽에서 포스코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특히나 지금 뭐 업황에 대한 우려를 겪고 있는 반도체 부문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 2차 전지 역시 강한 가운데 2구 산업 구리 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고 있고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 가능성도 엿보인다라는 이야기 짚어주셨고요. S-오일은 조금 시각이 다릅니다. 유가 급등으로 오늘 함께 주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S-오일의 주가가 상승 흐름 이어가 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상승해줄 때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코스닥에서 포착된 개장 특징주 5종목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SBI 인베스트먼트, EV 첨단 소재, LNF, 포스코 ICT, CIS 이렇게 5종목이었습니다. 역시 포스코 관련주 하나 더 자리하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고요. 지금 EV 첨단 소재가 상당히 상승폭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5종목 중에서는 유창희 대표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뭐 마찬가지예요.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별 차이 없다. 코스닥 네. EV 첨단 소재도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좀 했고요. 그리고 뭐 CIS도 상당히 상당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6%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고 포스코 ICT도 마찬가지고요. LNF도 마찬가지고 다 2차 전지죠. 2차 전지가 붙지 않으면 상승을 못하는 흐름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EV 첨단 소재가 상한가에 좀 진입을 했고, 약간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뭐, 수산 리튬 공급사 확보의 어떤 기대감들,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은 조심스럽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든 뭐 LNF든 실적이 잘 수반되는 기업에 대해서 뭐 앞으로 뭐 5년치, 10년치의 실적을 끌어당겨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큰 나름대로의 뭐 타당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리튬이라든지 뭐 약간 광물 관련해 가지고의 어떤 기대감들 또 어떤 기업이 미국의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한다라고 하면서 뭐 한 5배 정도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일단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뭐 충분히 이러한 모습이면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지금 상한가이기 때문에 거래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한 이슈로 좀 올라가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또 그동안 다른 기업이 다 갈 때 못 올라가고 이제 반응한다는 것은 후발주자로서 약간의 부담감 작용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뭐 나머지 CIS든 뭐 LNF든 모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2차 전지 대장주라든지 흐름들을 본다라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모 화학이 14% 정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약간 폐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뭐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세비트캠도 한 3에서 2% 정도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의 순환매가 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무거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자체가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많지 않습니다. 로봇주들도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AI 관련해서도 쉬어가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가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좀 강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DB 하이텍은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거는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반도체 그동안 강했었던 쪽 다 조정 나오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0.15% 정도 올라오고 있지만 솔직히 체감지수는 아마 마이너스이실 겁니다. 몇몇 종목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오는 것이라서.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체감 심리는 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ICT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7% 정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죠. 한 26% 정도 상승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급등세를 보여줬어요. 다만 오늘 6% 올라오고 있지만 지난주 금요일 고점 언저리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단기 시세는 어느 정도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회사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그리고 그 전기 충전기, 충전소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들을 계속 가져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큰 회사가 단기적으로 거의 뭐 100% 가까운 주가 수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의 상승 탄력 또는 오르장으로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일단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상승폭 자체도 크지 않고 또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체감 심리는 보다 좀 좋지 않을 것이다. 지수의 흐름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역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오늘 강한 섹터는 결국 2차 전지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는 좀 2차 전지 무조건 갈 것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종목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충분한 의심의 시선과 함께 그리고 상당히 보수적인 시선과 함께 바라볼 만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 부분 반드시 좀 기억을 하면서 대응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저희 시장 흐름은 조금은 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따라갈지 말아야 될지 종목들 체크해보는 순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따라가마로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입니다. 휴스틸인데요. 휴스틸은 오늘 1.02%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 첫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 휴스틸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철강, 스틸 관련된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 네. 상승하고 있는데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간 제조업체죠. 강간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유가 상승이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을 좀 더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저는 휴스틸에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조선, 건설, 에너지 시장은 계속 좀 성장을 할 겁니다. 약간 건설 쪽은 좀 부담되긴 하지만 건설이라고 해서 아파트만 짓는 게 건설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관련된 투자를 한다든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건설 쪽 그 관광 수요를 늘릴 수 있고 또 정부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계속 확대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쪽을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떤 수혜를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휴스틸은 최근에 공장 증설을 시도를 했죠. 증자를 하면서 군산 쪽이라든지 해서 공장을 증설을 하고 또 미국 내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규제도 피해갈 수 있는 장점이 좀 있어요. 미국 공장이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네. 실적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수소라든지 풍력 시장 성장에 관련해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해 보면 2월 달에 한번 강하게 상승을 해줬었고 그리고 쉬었다가 최근 들어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철강주, 강간주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고점대 한 7천 원 정도가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4월 달 중에 기대해 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6,000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한 21선짜리이기 때문에 6,000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좋은 가격대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철강 강관 쪽 부분뿐만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상승 탄력 받아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휴스틸 따라가 본다라고 제시를 해주셨고 가격 전략까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따라가마로 두 번째 종목 빠르게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인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따라가마로 두 번째 종목은 성호 하이텍입니다. 역시 1.2%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유창희 대표님, 성호 하이텍은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저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IRA 수혜주들이 배터리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전기차 부품주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현대차, 기아가 1분기 혹은 3월 달 판매 대수가 발표가 되었죠. 현대차는 5개월 연속 판매량이 증가되었고요. 3월 달도 역대 최고 증가율 27%가 증가를 하면서 18만 4천 대의 판매를 보여줬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한 18% 정도 증가를 한 것이고 기아 같은 경우도 1분기 역대 최고 매출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8개월 연속 월간 판매량이 증가를 했고 지난달 같은 경우는 7,194대를 판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 나쁘지 않죠. 작년에도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보여줬었고 올 1분기도
상당히 좋다. 특히 전기차가 상용차, 리스라든지 렌트를 관련해가지고의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전기차 부품주들에 대해서도 또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어요. 화신, 성우 하이텍, 서현 이와 등등이 강세를 띄었는데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이제 그 지난 2월 달에 1차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하고 다시 이제 상승을 보여주는 초입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 부품이라든지 또 배터리 케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아직은 저평가 영역에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10,000원 정도 보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6,500원 정도 한 2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한 6,500원, 6,600원 정도는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가격대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강한 가운데에서도 자동차 부품주 좀 가지고 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성우 하이텍 따라가 본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오늘 두 종목 함께 좀 챙겨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개장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9시 반만 되면은 Sentiment the Fundamental 이 코너를 이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입소문이 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언급하는 주식들이 괜찮은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두 종목을 제가 골라왔는데 역시 또 주가가 먼저 막 이렇게 튀었네요. 그래서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그 AI 대 인간 여기서 이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DB 하이텍을 오늘 센티멘탈 분위기 좋은 이쪽 주식으로 하나 골라왔고 그 펀더멘탈로는 지난 한 달 전에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개편을 하면서 첫 주에 제가 포스코 홀딩스 양수 겸장의 주식이다. 장을 하나 부르면 두 개가 장이 동시에 걸린다 이렇게 해서 양수 겸장 해서 포스코 홀딩스까지 했었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제가 펀더멘탈 주식으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DB 하이텍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AI 대 인간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공시가 낮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7.05%를 이제 지분 공시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날 것이냐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사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고 KCGI가 최근에 한 거 보면은 한진칼도 했고 그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성적들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가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은 투자금들이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여기 대주주가 DB하이텍 대주주가 가진 지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도 할 거고 이게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이런 게임이 아니라 서로 상부상조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경영 개선이나 지배구조 개선이나 그리고 전략을 갖다가 좀 더 강화하고 투자금을 더 확실하게 밀어넣을 수 있다고 하면은 DB하이텍은 회사가 비전으로 얘기하는 6조까지의 기업 가치까지 빨리 좀 도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DB하이텍을 골라왔는데 그 NH투자증권에 최근 나온 리포트들은 사실은 부정적이에요. 보시면은 2월 15일 날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다. IT도 지금 다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뿐만이 아니고 삼성전자도 지금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영업이익 적자폭이 마이너스 90%를 넘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IT 전반적인 얘기고 그런데 주가는 어땠습니까? IT들이 다들 반등을 나이스하게 했어요. 그 반등은 왜냐?
지금 1분기에 적자폭이 늘어나고 분위기 안 좋지만 결국은 3분기, 4분기 보면서 주가는 미리 6개월 전에 지금 선행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KCGI가 이제 공시를 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됐고 오늘도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다시 띄우는 이런 분위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전에 한진칼도 이 다트라고 이제 공시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첫 번째 공시난 거로 끝이 아닙니다. 계속 지분 공시가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서 그게 계속 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나 소액 투자자들은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다시 이제 그 차익을 얻고 하면서 계속 주가가 3배까지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DB 하이텍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염두를 하시면 되고 목표 주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책정하고 있는 목표 주가는 이미 넘어가 버렸습니다.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들은 오히려 최근에 많이 내려왔거든요. 1분기 실적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주가는 이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렇게 주가가 목표 주가가 내려와가지고 괴리율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지금 저 목표 주가는 여기인데 현재 주가는 여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과연 그럴까? 오히려 목표 주가를 위로 올릴 거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분위기 좋은 주식으로 DB 하이텍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절대 주가는 이렇게 올랐지만은 이 채널, 밴드 채널을 보시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회사가 최근에 고개는 들었지만 그렇게 아주 높은 고평가 영역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죠. 펀더멘탈 주식으로 포스코 홀딩스. 오늘도 뭐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양수겸장이라고 했던 이유들이 이제 발현이 되는 것 같고 특히 리튬 쪽에 가치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그 밸류 체인이 이제 발현이 되기 시작하는 초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그러면 사실은 제철 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리포트를 보세요. 리포트는 제목이 2차 전지 소재 부분에서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 2차 전지 쪽에서 밸류가 이제는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고 그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미국 RA의 세부 지침상 아르헨티나가 이쪽 광물 수입 국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에 이제 기대감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래도 광물 그러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미국 쪽하고 중국하고 계속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인도네시아하고 아르헨티나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지금 부각을 받는 것 같고 포스코 홀딩스가 여기 염원을 갖다가 몇 년 전에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산이 언제 할 거냐 이렇게 하는 건데 24년도부터 이제 초도 양산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뭐 포스코 홀딩스 양수겸장 주식 확실합니다. 자, 이 주가를 보시면은 뭐 여기서부터 작년 9월 말부터 바닥을 치고 20만 원대에서 지금 오늘까지 보면 40만 원대까지 온 거죠. 여기 옆으로 상당히 횡보하는 국면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LNF 다 올랐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철강 쪽 밸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좀 덜 오른 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2차 전지 쪽에 밸류가 발현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외국인들 기관들은 뭐 그렇게 그다지 크게 지금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입니다만은 개인들이 최근에 상승세를 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리레이팅, 주가 재평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철강 회사의 밸류 그쪽만 쳐주지 않고 이쪽 2차 전지까지도 쳐주는 주가 재평가가 이제 이 밸류에이션에 들어오고 있다라는데 밸류에이션 자체도 상당히 낮습니다.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을 봐도 이게 지금 10배 정도 PER로 봤을 때 금년 이익의 10배예요. 그러면 금년 이익이 좋은 거냐? 금년 이익이 별로 안 좋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철강 쪽의 경기가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PBR로 봐도 이게 높은 게 0.5배잖아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0.5배 이런 밸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SK 이노베이션 말씀드릴 때 오늘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만 SK 이노베이션 얘기할 때도 PBR이 0.8배입니다. 0.8배 가지고도 제가 엄청 낮은 주가라고 그러는데 포스코홀딩스는요. 아직도 0.5배. 이제 조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좀 밸류를 보시면 되고 이게 그겁니다. 이쪽에 다 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PBR들이 6배에서 15배 여기까지 다 가 있는데 오늘 뭐 코스모 신소재 계속 강하죠. 근데 포스코홀딩스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다는 얘기는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 그 괴리율이 많이 좁혀졌습니다만은 최근에 따라오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DB하이텍, 펀더멘탈 주식으로 포스코홀딩스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앞서서 살펴본 포스코홀딩스 시가총액 좀채 바뀌지 않는 코스피 시장에서 9위까지 올라서는 모습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지금 코스피 0.08%로 상승으로 전환을 한 상황이고 코스닥은 0.27%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양시장 계속해서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